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휴가를 쓴 상태에서 오시는 걸까?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오시는 걸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데스크 제약 같은 거 수술 다음날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또 이제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른 거라서 사무 일을 하시는 거면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첫날은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되게 가시고 통기상 응급 상황이라는 게 거의 24시간 안에 그렇죠. 생길라면 생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슴TV 결크러쉬 김결이 교과서 조정목 메인 고주요. 르네상스맨 이준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슴 성형 수술은 전신 마취를 주로 하고 회복 기간도 좀 긴 수술이라고 하니까 보통 휴가를 얼마를 써야 될까요? 이거를 꼭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슴 성형 수술 하고 나면 저는 얼마를 직장을 쉬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금요일날 수술을 하시면 하루, 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평일에 수술을 하시면 이틀 요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금요일날 수술하시면 토요일날은 보통 쉬시기 때문에 금요일날 수술하고 토요일날 이제 설명 듣고 나머지 상태 한번 경과보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충분하고요. 그런데 이제 평일에 하실 경우에는 그 다음날 경과를 위해서 한 번은 내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재수술이나 뭔가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 일반적인 가슴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금요일이면 하루, 평일이면 이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다음날 진료 다 보시는구나. 가슴 원장을. 네, 저는 첫날에 설명을 잘 안 드리거든요. 첫날에 집에 가서 편하게 쉬셨다가 둘째 날 오셔서 이제 궁금한 것도 또 생기고 수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거울 보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첫날은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되게 가시고 둘째 날 이제 모든 걸 설명을 드려요. 그래도 우리가 통기상 응급 상황이라는 게 거의 24시간 안에 그렇죠. 생길라면 생기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날은 제가 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쉬는 날 포함해서 3일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면 금요일 휴가 하루 내고 토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이제 각자의 사정이 다 다른 거라서 일반적으로 막 몸을 쓰는 일, 뭐 무거운 걸 밀거나 이런 동작이 없는 경우에 사무 일을 하시는 거면 저는 뭐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3일 정도를 휴일 포함해서 잡으시면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은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데스크 제약 같은 거 그냥 컴퓨터만 하고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는 정도면 수술 다음날 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도 또 수술이니까 하루 정도 쉬는 핑계로. 게 어떤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제 마음속에는 다음날 일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보통 한 2, 3일 다 복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휴가를 쓴 상태에서 오시는 걸까? 아니면 출근하기 전에 오시는 걸까? 그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반차를 쓰고 온다. 이틀째 경과. 저는 1일차 수술한 다음날 3일차 보고 다음날 1, 3일 보니까 1, 3을 본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3일차 올 때 쉬는 날 오시는 걸까?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교수님은 다음날 가요? 저는 다음날 아니면 다 다음날. 아니 나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그냥 그럼- 이틀째 보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3일 동안 안부 문자가 나가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걸 보고 불편한 거는 이제 물어보시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보통 지방에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주무시고 이제 내려가시고 근처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주일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일주일 거죠. 만에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예전보다는 가슴 수술의 그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우리가 발달시켰고 특히나 뭐 수술 다 잘 하시니까 수술의 회복 자체가 좀 되게 빠를 거예요. 근데 뭐 팔을 많이 쓰는 직업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겨드랑이 절개하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술 방법, 보험을 들어가는 위치, 원물의 크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해서 뭐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수술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저는 약을 따로 드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직업 체크하잖아요. 맞아요. 무슨 일 하시는지, 맞아요. 어느 정도 활동량이 있는 직업인지.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수술 회복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가끔 이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설명이 없으면 좀 그렇게도 그럴 수 생각할 수 있겠다. 있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질문을 팔을 많이 쓰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림을 많이 하시는 화가분이신가 봐요. 근데 본인이 팔을 되게 많이 쓰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손을 많이 그치, 손을 쓰는 거지. 건데 그런 경우는 팔은 많아요. 아니었어. 맞아, 그런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팔 많이 쓰는 일을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의외로 가정주부도 많이 써요. 프라이팬이 엄청 무겁거든요. 특히 이제 그 집에서 택배 박스 있으면 까가지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게 지금 제일 최악인 거잖아요. 무거운 어떤 물건을
머리 위로 올리는 거는 이제 저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극단적으로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은 있습니다. 헤어 디자이너. 디자이너. 승무원. 왜냐면 이제 각도가 항상 이렇게 올리고 있기 올리고 때문에 써야 돼. 이걸 맞아. 꼭 여쭤봐요. 그리고 승무원도 이렇게 직업적으로 계속 물건을 이렇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약하면은 뭐 회복은 매우 짧다 하지만 우리 사심 친구들의 그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답니다. 근데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수술 다 잘하니까 빠른 회복이 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